저는 미운 오리 새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자기 혐오증 같은 게 좀 심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뚱뚱하니까 날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좀 망했다. 회사를 차린 이유가 이전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뭐가 다 막히더라고요.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와서 그 회사도 접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초대석에서는 K뷰티의 선구자이고 착한 화장품의 기준을 제시한 인물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피드백은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됐고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의 신뢰를 받는 채널 디렉터 파이의 진행자이시고요. 화장품 브랜드 더 파이의 창립자 피현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피현정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이로 활동하고 있는 더 파이 대표 피현정입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화면으로 보는 모습보다 훨씬 더 피부도 좋으시고. 잘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유미나 대표님 영상보다 네. 실물이 훨씬 더 에너제틱하시고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강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디렉터 파이님의 방송을 아주 애청자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꼼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를 보고 하는데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시는 게 보여요. 보통 하나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리시고 도대체 얼마만큼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시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길게는 3달? 그래서 좀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기획, 대본 작성, 화장품 성분 분석, 그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 출연, 편집, 수정. 편집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편집의 디렉팅을 다 해요. 왜냐하면 이게 뷰티에 대한 거라서 전문적으로 자막이나 이 네. 내용이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또 예. 팩트 체크도 하셔야 되고. 네, 인서트라고 하죠. 그게 네.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소스가 네. 보통 영상, 사진 다 합해서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엄청난 그것도, 양이 들어가요. 예, 그것도 골라줘야 되고 네. 동시에 제가 한 번에 테스트를 하는 제품이 한 달에 한 100개 정도씩 1년이면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조금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올릴 수 있는 스케줄이 돼요. 엄청난 시간을 많이 여기 투자하시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제품을 고르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그 책임감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시간이 점점 많이 걸리고 툭 쳤는데 그 제품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까지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지금은 좀 두앤돈트를 정해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다 채워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네, 얘기를 말씀하세요.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탑 오브 탑이라는 꼭지는 네. 협찬도 안 받고 네. 돈도 안 받고 제가 구매하고 제 모든 권한으로 솔직하게 리뷰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외에 광고 영상이 있어요. 네네. 광고 PPL 영상은 제품과 비용을 받아서 만드는 유료 광고를 넣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 네. 채널이 다 네. 광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많은 리뷰를 정말 솔직하게 하시는데 선정을 받지 못한 브랜드들한테 비판을 받거나 컴플레인이 있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굉장히 많죠. 네. 고소도 많이 받고요. 네, 네. 컴플레인 네. 전화 뭐 많이 오고 뭐 악플도 많고 악플 뭐 어마어마하게 그 업체에서 많고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업계 모임에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끼리의 모임이 또 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듯이 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건 제가 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로서 계속 경력을 쌓으셨다가 뷰티 디렉터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어요. 그때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나요? 일단은 디렉터로서 활동은 네. 원래 기자 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 플랫폼이 바뀐 거지 저의 역할은 동일했습니다. 지면에서 그 활동을 했다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케이블 채널이라고 하죠. 네. 케이블 채널에서 뷰티 방송 프로그램을 최초로 기획을 하게 돼요. 런칭을 하게 돼요. 그게 게릿 뷰티죠. 네. 네,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좀 과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나오고 나서 처음 하는 뭔가 큰 프로젝트였고 제가 3시즌 정도 이렇게 쭉 출연도 하고 네. 계속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보다는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조금 뭐 초반에 비비크림 네.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 저희가 비비크림을 제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모 회사에 비비크림이 폭발적인 매출을 증가를 보이면서 네. 당시에는 거의 비비크림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갑자기 유행이 네, 되더라고요. 기억나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뷰티 유튜버의 시초가 그때가 아니었나. 거기서 네. 제가 배워서 지금의 유튜브 디렉터 파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20대 시절을 비주류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비주류의 삶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네. 20대 비주류의 삶을 인터뷰한 게 꽤 오래전인데 네. 비주류의 삶.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는 미운 오리 새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한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갖잖아요. 동질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는데 늘 뭔가 외톨이로 따로 떨어져 있고 그룹이나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느낌? 아, 나는 백조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인가 보다. 난 언제 비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집단에 다가가는 게 두렵고 이렇게 조금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그냥 좀 얌전한 척하고 좀 자기를 보호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조금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 때문에 제가 비주류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네. 좀 적극적이고 살짝 나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하면 된다 주의거든요. 네. 나는 뭐든지 하면 되고 나 하면 잘할 거고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을 늘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별명을 갖게 됐고. 그렇구나. 네. 대학 시절에 식사를 거르시고 블랙커피하고 쥐포로 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10대 때 강박증이 좀 있었어요. 집이 어렵다 보니까 이 집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이 고립된 곳에서 벗어나려면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강박이 막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커피를 한 8잔씩 마시면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인지 1등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원하던 대학을 들어갔고 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그거 있잖아요. 허탈감. 네. 이게 끝이 아니구나.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거죠.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네. 어렸을 때니까 그게 가장 돋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그래서 뚱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혐오증 같은 게 좀 심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뚱뚱하니까 날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쥐포를 네.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아이콘이잖아요. 쥐포가.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서 한 100번 정도씩 씹었어요. 요만큼씩 100번. 한두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왜냐면 힘은 나야 되니까. 네. 그런데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마구마구 괴롭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제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30이 되니까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영어 학원을 끊고 네. 회사에서 일 끝나면 밤에 운동하고 이렇게 1년을 하니까 뭐 행사나 파티에 가서도 대화가 될 정도로 네.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그런 자신감을 계속 스스로 쌓은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해본 사람이 네. 성공을 하는구나.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습관이나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대표님이 그 자존감이 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스스로의 어떤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일에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실력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네. 이게 쭉 가다가 네. 수직 상승하고 다시 멈춰 있는 것 같다 수직 상승하고 보통은 이제 멈춰 있는 이 시간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견뎌 보니까 수직 상승하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치열한 20, 30대를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게 보내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실패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제가 사실 34살에 회사를 처음 차렸거든요. 네. 그때도 회사 차린 이유가 이전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오히려 그 계기가 제가 창업을 하게 돼서 게릿뷰티를 만들었고 게릿뷰티하고 컨설팅하고 막 또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다가 또 사업이 약간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유튜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실패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 만족도는 지금 가장 좋거든요. 그 단계를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물러섰을 때 도움닫기를 하잖아요. 그게 도움닫기일지 아니면 후퇴일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남이 나한테 후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도움닫기면 도움닫긴 거고 그 생각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많은 좀 변화들을 이렇게 거쳐오셨어요. 특히 이 뷰티 유튜버로서 이 변화가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나요? 뭐 일단은 자아성찰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강하더라도 부드러울 수 있고 강하더라도 겸손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고 이 업계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난 뭐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을 굉장히 좀 하찮게 봤어요. 그때는. 네. 왜 좀 편견이죠. 네네. 선입견으로 그냥 예쁘고 뭐 그러면 나와서 돈 쉽게 벌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무시를 했다. 쉽게 돈 번다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내가 그때는 별거 아는 것도 없었구나. 그걸 40살 넘어서 깨달았다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46살에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46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울 게 넘쳐나는 거예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됐네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금 직접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해서 제 브랜드로 제 화장품으로 책임 판매자로서 화장품을 만든 건 지금 이 앞에 있는 더파이 화장품이 처음입니다. 제 원칙의 기준으로 근거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일단은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클렌징 오일이에요. 네. 더파이 선플라워 클렌징 오일인데 선플라워가
성분명입니다. 해바라기 씨 오일.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는 지울 때 가장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는데 좋은 오일을 쓰게 되면 문지르면서 생기는 그런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고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클렌징 폼이에요. 제 원칙이 아이들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 딸부터 온 가족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수분 크림입니다. 네. 근데 수분 크림도 그냥 수분 크림이 아니라 수분 장벽 크림이라고 해서 딱 기억은 장벽만 하시면 돼요. 이게 피부를 보호하려면 장벽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에 좀 진한 한약재 네. 같이 생긴 이 친구가 토너 겸 네. 에센스예요. 세안 후 제일 먼저 바르는 그런 제품이라서 퍼스트 에센스라는 이름을 네. 만들었고요. 네. 어린 피부든 나이가 든 피부든 무조건 필요한 게 항산화거든요. 요즘에 이슈가 네, 항산화입니다. 맞아요. 네.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많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2% 넘으면은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원료를 일단 좀 함량을 많이 넣어서 좀 촉촉하게 매일매일 쓸 수 있게 만든 에센스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델토파이님께서 생각하는 진짜 좋은 화장품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리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 건 꼭 들어있고 불필요한 건 없는 제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착한 화장품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잡곡밥이라든지 김치는 그냥 매일 내 눈에 있고 내 눈앞에 있고 매일 먹지만 소중하게 생각이 들지 않고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좋은 화장품, 뭐 착한 화장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 기본이 탄탄해서 내 피부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필수적인 템들, 필수적인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파이가 제가 볼 때는 착한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우리 뷰티 유튜버이자 화장품 브랜드 대표로서 미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가속 노화에 좀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요즘 20대에서 40대가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거는 뭐 식습관, 환경 등등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의 원인이 네. 됐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속 노화의 반대말인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이 요즘에 글로벌 핫 트렌드입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표현했던 게 아우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네.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태도, 느낌, 뭐 자세에도 포함될 거고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아름다움 그게 슬로우 에이징이고 저속 노화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고 네. 좀 인위적이지 않은 네. 그런 아름다움. 네.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아닙니다. 주셨나요? 저는 우리 대표님 보면서 그런 전 아우라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예전 인터뷰에서 자기 거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제가 자기 혐오증, 제 몸에 대해서 네. 혐오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울이라는 의미는 이제 심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거울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자기 거울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 보호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다 좋게 보여요. 좋게 느껴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자꾸 거울을 보면서 깨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제 몸을 바디 혐오증 말씀드렸던 것처럼 뚱뚱하지도 않은데 뚱뚱해. 막 이렇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자기 거울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않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심상, 네. 거울은 심상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매우 깊은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디렉터 파이 피현정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꿈에도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글로벌 초대석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영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